네,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주 시황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촬영일 기준으로 2024년 5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시죠.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 달러 기준으로 61,392달러 현재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 가격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격 움직임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5월 10일 날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63,000불 선에서 61,000불을 뚫고 내려와서 60,000불에서 61,000불 사이 이 정도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오늘까지 5월 13일인 오늘까지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5월 10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5월 10일 전까지는 가격이 왜 올랐던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죠. 자, 다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차트는요, 다우존스 지수 움직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우존스 지수 움직임이고요.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쭉 가격이 올라가서 주말 동안도 계속 이어진 모습 보입니다. 주말엔 당연히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가격이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5월 10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격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은 S&P 500 역시 다우존스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주간 상승률이 1.94%, 근데 S&P 500은 그거보다 살짝 낮죠. 1.56%. 그래서 5월 10일까지 쭉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0.82% 상승으로 S&P 500 지수보다도 오히려 낮게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5월 8일 날 한번 딥이 있었죠. 그리고 회복해서 좀 올라가다가 다우존스와 S&P 500과 마찬가지로 5월 10일 날 가격이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만큼 샤프하게 떨어져서 지금 그 정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죠. 요 비트코인과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나스닥 지수는요, 제가 지금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생각해서 항상 같이 보는 지수들이에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차트만으로는 조금 상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5월 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US Jobless Claims. 이제 실업률 지수죠. 미국의 실업률 지수가 8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5월 9일자 야후 파이낸스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이 8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22,000개가 상승했다. 원래 20만 9천에서 23만 1,000으로 2만 2천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실업률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우존스 지수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이 뉴스가 나온 후에 이제 바로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가시권 안에 들어오니까 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5월 10일 날 이 뉴스와 함께 반등을 했고, 나스닥 지수 급격하게 반등을 했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5월 9일 날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거는 결국 미국 단기채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제 아시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단기채 금리도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부우입 에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채찍을 흔들면 이제 저 끝에까지도 그 파동이 전달이 되듯이 이 장기채 금리도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장기채,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5월 9일자로 이제 CNBC 뉴스인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 뉴스가 나왔고, 자, 근데 이제 뒤이어서 5월 10일 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커지면서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되게 안 좋아졌다는 뉴스가 이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5월 9일 날까지는 좋았는데 5월 10일 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진 거예요. 우리 아까 비트코인 가격 봤죠? 5월 10일 날 어떻게 됐는지. 네. 63,000불 오버 넘어서 있던 가격이 6만 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에요.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77.2포인트에서 67.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원래 76 정도를 예상했는데 67.4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2.7%가 하락한 지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월 미국 미시간대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이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매달 발표되고 있었어요. 근데 5월달 지표가 4월달 대비해서 12.7%나 하락한 67.4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질 거로 예상하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는요, 3.5%로 예상을 했어요. 이게 한 달 전에 똑같은 걸 물어봤을 때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온 겁니다. 한 달 전에는 3.2%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지금은 소비자들이 3.5%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죠. 2023년 11월 발표된 이 미시간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2023년 11월 달 이후로 가장 높은 치수라고 합니다. 결국 이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 심리라고 하죠. 이 소비 심리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이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타깃인 2%까지 내려가 줘야 연준이 마음대로 연초에 발표한 대로 3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텐데 그래서 실업률이 좋고 실업률이 조금 나빠지고 있으면 다시 경기를 부흥시켜야겠다 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줄 텐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더 이상 시원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실망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진 거고, 자, 다우존스 역시 5월 10일에 올랐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면서 다시 내렸죠. 한데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1.94% 올랐어요. 많이 내리지 않은 이유는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30종목 중에 대부분이 은행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 관련된 주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더 반사 이익을 얻어요.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는 10일 날 이제 떨어진 폭이 다른 지수들보다는 좀 덜했던 거죠. 반대로 S&P 500은 이제 5월 10일 날 조금 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주간으로 보면 1.56% 올랐습니다. S&P 500에는 테크주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6대 4로 금융 관련주와 테크주가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간 산업도 많이 S&P 500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지만 역시 떨어진 거죠. 그럼 나스닥은 어떨까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5월 10일 날 푹 떨어진 거 볼 수가 있고, 주간 상승률도 보면 0.82%로 다우존스와 S&P 500 대비해서 가장 덜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우리가 다들 아다시피 기술주 중심의 인덱스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왔어. 라는 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 비트코인.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라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술주와 거의 동급의 위험자산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비슷한 위험자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시장이 점쳤을 때 가격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다시 5월 10일 날 이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조금씩 오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여기 보이죠? 자막에 이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5월 달께 발표돼서
76을 예상했는데 67.4밖에 안 나와서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커지니까 다시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베런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인데요. 주식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간지예요. 베런스라고 하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베런스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우존스는 왜 많이 오르냐 혼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보면은 이 가운데만 보시면 됩니다. 5월달 들어서 다우존스가 4.2% 올랐고 S&P 500은 3.5% 올랐어요. 그 이유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가 테크주고 13%만 금융 관련주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우존스는 24%가 금융 관련주고 19%가 테크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프로포션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때 다우존스 지수는 S&P 500 지수보다도 조금 더 선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크 쪽 관련된 주식이 많은, 종목이 많은 나스닥은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캐피탈 마켓을 봤을 때 테크 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그래서 유입과 유출이 발생했나도 같이 보면 좋아요. 왜냐면은 지난 5개월 동안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거의 이끌다시피 한 거는 이 비트코인 ETF 마켓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ETF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굉장히 슬로우하고 이 ETF 자금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거시경제 이벤트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5월 10일 기준 총 14억 4,800만 달러의 자금이 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가장 큰 종목들이죠. 이 블랙락과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만 여기다 추가를 해서 같이 봤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5억 7,600만 불 유출됐고, 블랙락은 4억 3,900만 불, 피델리티는 2억 5,500만 불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4,800만 불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순 유출됐어요. 지금 이 그래프 끝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5월 10일자, 지난주 금요일자인데,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그 미시간 소비자 지수가 나쁘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바로 ETF 시장에서 이렇게 14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인플로우,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던 거를 다시 반전시켜버린 그런 거시경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악영향을 받은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ETF에 다시 자금 유입이 세게 들어올 때, 이때처럼 이제 2월달, 3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이때처럼 자금 유입이 좀 세게 들어와 줘야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촉매제는 강력한 거시경제에 대한 훈풍 또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거는 구글 트렌즈에다가 비트코인을 한번 검색해 본 거예요. 지난 3개월, past 90 days, 90일에 비트코인 키워드 검색량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검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구글 검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ETF를 검색해 보면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차트가. 물론 이제 두 개를 같이 검색해 보면 비트코인 ETF 검색량 자체가 너무 낮아서 이제 땅바닥에 붙어서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검색을 해서 보는 건데, 이 모양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ETF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를 이 구글 검색량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 검색량의 추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뭐 가격 움직임에 따라 거의 그 검색량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 검색도 이렇게 점차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 시장에는 총 50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이 들어와 있고, 한 3월 14일 정도의 피크를 치고 쭉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네, 500억 달러 선이 곧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순 유출이 이어지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겠죠.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이 오렌지색 점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과 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 AUM이라고 하죠. Assets Under Management. 이 자금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파란색 선이 이제 AUM이잖아요. 비트코인 ETF 시장의 AUM, 총 자산 규모가 올라가면 조금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여기서도 그렇죠. 오르면 따라 오르고, 오르면 따라 오르고, 내리면 따라 내리고, 여기서도 보이죠? 먼저 AUM이 오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 오르고, 이렇게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추이가 비트코인 가격을 선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어떤 곳에서 추산하기로는 이번에 비트코인 ETF 인플로우와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70%가 넘는다라는 통계가 있던데, 아마 이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을 선행한다. 오르면 따라 오른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먼저 내렸네요. 그러니까 ETF 인플로우가 따라 유출됐고, 오르니까 따라 올랐고, 네, 이렇게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홍콩 ETF가 또 출시가 됐죠. 그래서 차이나 AMC, 하베스트 글로벌, 보세라 해시키 세 종류 펀드가 비트코인 ETF를 홍콩 시장에 대비시켜서 거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5월 10일 날 이제 미국에서는 14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잖아요. 홍콩 시장에는 84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작죠.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릴 정도의 그런 큰 자금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홍콩 시장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와 줘야 비트코인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영향력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10분만 비트코인 일부 내용 전달드렸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